인간이 기본적으로 경쟁을 싫어하는 거는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인간은 복잡하게 꼬이는 거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저도 느끼는 바 중에 하나지만 인간은 경쟁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경쟁 자체를 즐긴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우위를 선점했을 때 얻는 이득에 대한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쪽이 이제 발달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즘의 분위기는 이제 죄다 경쟁하면 안 돼 뭐 이런 분위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논문에 보니까 거의 26년간 어떤 특정 집단을 훈계나 아니면 지적, 그 다음에 하지마 뭐 이런 말투, 부정적인 어떤 언행을 절대 안 한 집단을 성장을 시켜봤는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라는 결과 논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회생활에서 회피를 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행위가 이제 사회나 학교에서 생활을 할 때 주변 사람이 이제 친구를 사귀잖아요. 근데 이제 SNS에 집착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차단할 수 있는 친구에 대한 개념을 인지를 하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중에 이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가 시간이 지났을 때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편을 들지 않으면 차단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외부에서 지적을 하면 그 감정의 동요를 컨트롤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부감,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이런 것들로 또 지적을 받거나 혼나게 되면 이제 해당 관련된 사항들을 찾아본대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지, 왜냐면 자기는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느끼는 거는 억울함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생활을 기피하는 성향을 많이 보인다. 그러니까 외부의 충고나 지적을 사실상은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젠지 스테어도 그래서 나타나는 거라는 연구 논문이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라, 일부 교육에서는 아이들을 한없이 자유롭게 냅둬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회에 나가면 정말 끝없는 지적을 받거든요. 뭐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솔직히 까놓고 자영업만 한번 해보시거나 회사 생활만 해봐도 끝없는 지적을 받고요. 무언의 지적도 받아요.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데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들어 합니까? 완전히 다르게 태어났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 뿐이고요. 보통은 그 사람들도 엄청나게 본인을 제어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이나 어떤 훈계를 나쁘다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요즘에는 조금 이거는 약간 망상에 가깝지 않나. 이제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자유학년제가 있었죠. 이 자유학년제 같은 경우는 제가 농담 삼아서 그렇거든요. 여기 중학교 3년제 안 나오고 2년제 나온 전문중학교 나온 새끼들 있다고.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갔고요. 왜냐면 그때 시험을 안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초6에서부터 열심히 하던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아예 안 보잖아요. 요즘에도 이제 중학교 중에 주요 과목 빼놓고 시험을 안 보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인애들 시험 점수를 자기가 안 보면 되거든요. 있는 점수를 안 보면 되는데 없는 점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경쟁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그 나오는 지표를 안 보시면 되는 문제지, 그걸 보고 열등감을 느낀다고 본인 그 기분 나쁘다고 그걸 없애자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 지표를 봐야 되는 부류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공계를 진학을 해야 돼. 그러면 솔직히 이공계를 진학하는 애들을 인성만 보고 뽑을 수는 없거든요. 그 아이들의 실력이나 검증된 어떤 학문적 소양을 봐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2학년 때 나오는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선택 과목을 이수를 안 한 애들이 고등학교 넘어가서 대학교에서 그걸 적응한다? 극히 일부고 천재거나 나머지 대부분은 다 이탈을 합니다. 자기하고 안 맞는데요. 예전에 어떤 애가 물리를 안 하고 공대를 들어갔어. 그런 식으로. 그러더니 자퇴를 하겠대. 그래서 제가 너 왜 자퇴를 해? 그러니까 선생님 말한 대로 물리를 못한대.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노력하면 되지. 네가 노력하면 된다며. 그랬더니 저는 제가 그렇게 못할 줄 몰랐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나 일부 학부모님들 중에 저랑 여기서 뭐 본인의 추측을 얘기하거나 어디서 들은 극히 일부의 예시를 들고 오시는 거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특별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특별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경험적인 통계를 무시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제가 그래서 안 될 거다가 아니라 지금 준비하라는 얘기잖아요. 경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인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요. 그런 분들이 보면은 그 고등학교 때 보면은 그 경쟁 때문에 사실상은 고등학교도 이상한 데 선택하시거든요. 이게 뭘 해도 이제 지금 자유 학기제로 또 바뀌었거든요.
똑같아. 내가 봤을 때 똑같아. 뭐를 하든 시험을 봐서 등수를 가르려고 하면 난리가 나.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공교육에서 학부모님들의 그 경쟁을 싫어하는 극히 일부의 목소리 큰 학부모님들이 교육관을 다르게 갖고 있는 학부모님들, 우리 애는 내가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다가 순장하겠다, 이런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애들을 줄 세우고 애들한테 강제적으로 이제 뭐 암기시키고 이런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보면 그 아이한테 되게 안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아이가 사회에 나가면 경쟁을 하거나 그 사회의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보상심리라든가 아니면 승부욕이라든가 그런 자세들이 어렸을 때부터 묻어나야 되는데, 한 번도 힘든 걸 겪어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냥 인생을 해피 이렇게 살았던 애들이라 불행해지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거야. 그럼 오면은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불행한데요? 라고 얘기하면, 나는 너한테 공부하라고 한 적 없어. 너네 엄마가 학원을 보낸 거지. 나는 너네 엄마가 학원을 보냈으니까 공부를 시키는 사람이니까 공부를 하라 그러는 거고, 나는 너한테 공부를 강요한 적이 없어. 너한테 선택권이 있어. 엄마한테 눈 까디짓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서 나에게도 인권이 있어. 이러면서 임금님 수라상에 뛰어올라온 강아지 마냥 개진상에 새우 잡밥 찌끄레기 같은 행동을 하면 된다고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면 엄마가 알아서 너를 걷어가실 거다. 근데 여기 와 있는 순간에는 너는 공부하러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고 여기 안 들어오면 된다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걔가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보통 저한테 선생님 그럼 대학 못 가잖아요. 이 새끼는 무슨 놀부심보야. 이거는 배때지를 한번 까봐야 돼. 진짜 이게 뭐가 있나. 진짜 머리를 한번 열어봐야 돼. 아마 얘 해물탕 있나 봐 머릿속에. 그냥 아니 뇌가 아니라 생생우동이 들었어. 왜 앞뒤가 안 맞아. 욕심을 내. 왜 노인대학 가? 그러면 노인대학. 내 인생이 달라졌다. 지원하면 다 갈 수 있는 대학 많다고. 공부 안 해도. 그럼 그런 대학 가면 되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또 그런 대학은 좀 그렇고요. 뭘 그래. 네가 제일 그래. 그냥 네가 좀 그래. 그냥 경쟁을 싫어하는데 경쟁에서 얻는 게 사회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야. 그냥 현재 상황이 그래. 왜 자꾸 옳고 그름을 따져요. 세상을 먼저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그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됐을 때 우리가 이게 옳다 그르다를 수정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면 되잖아. 저는 아직 그 위치까지 못 갔어. 어떤 사람이, 제가 20대 때였는데 자기는 바다에 나가서 파도를 이기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나보고 너는 어떤 삶을 살겠냐. 그래서 나는 파도를 잘 타는 사람. 파도를 잘 이해하고 파도를 잘 타서 내가 하는 목적지에 좀 돌아가더라도 배가 뒤집히지 않고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노련한 사람이 세상이 되고 싶다. 결국에 내 목적은 나중에 내가 좀 더 큰 사람이 됐을 때 파도는 못 바꾸더라도 파도를 이길 정도의 배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직은 그 배는 못 만들었고 파도나 요리조리 타고 있죠. 근데 이렇게 경쟁을, 이 경쟁이라는 파도를 못 피하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피해요. 우리는 살면서 절대 못 피해요. 피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 엄마 아빠한테 등골에 딱 빨대 딱 꽂고, 어머 여기 그냥 감자탕 맛있게 끓이는 집이 여기 있었네. 그 감자탕이 돼지 등뼈인 거 아시죠? 그냥 엄마 아빠 등뼈를 쪽쪽 빨아먹으면 되는 거야. 옛날에 그걸 사댕이라고 했나 우리가? 그러니까 사댕이 쪽쪽 빨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 자기 머릿속에서도 열등감이라는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이 준비를 안 하면 이 열등감이 들고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냐면, 요거는 이제 그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쓰셨는데 많이 학부모님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이씨님께서 저희 집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일반고가 있어요. 2년 전에 과중고가 되었어요. 상식적으로 어머 잘됐다. 이공계로 진학할 우리 아이 과중고 보내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들 거기 가면 내신 잘 받기 어렵다며 버스 타고 다른 고등학교 간대요. 이게 정상인가요? 입시제도가 미쳤어요. 어차피 이공계 갈 거면 고등과학은 다 배워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내신 못 딸까봐 안 간대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도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해요 라고 하셨는데, 어머님 이게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이게 물리나 화학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학 100점 맞는 게 더 어려워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고등학교가 좀 애들이 못해. 근데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 우리 애 3등급만 했으면 좋겠다고, 물리학. 그래서 제가 9등급 체제였어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그 코로나 이전.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열심히 해서 같이 열심히 해줬어.
그래서 걔가 물리를 53점을 맞았어요. 엄마가 3등급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딱 3등급이 나왔습니다. 9등급 체제 3등급. 예,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어머니가 그 전에 저한테 통화할 땐 그랬거든요. 50점이 나오더라도 3등급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어머 3등급을 했어요 선생님. 근데 감사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근데 점수가 53점이 뭐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어떤 그 고교 입시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 똥통학교 어딨나 우리 애가 거기 가면 군계 1학을 하나 근데 나중에 가보면 군계 치킨 돼 있다 그랬잖아요. 예, 군계 치킨. 거기다가 이제 그 담배도 피고 막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스모크 군계 치킨이 돼요. 이미 얘는 그냥 조졌어. 물도 잘 들어. 막 그런데 가면 끼리끼리 모이는 거야. 점점 그 마인드로 어디 가면 빠가사리들이 모였나 같이 빠가사리 매운탕 한번 끓여볼까로 가요. 뭐 그래가지고 지금 과학 중점 고등학교 딱 되는 순간에 공부 개 잘하는 줄 아는 거야. 간판만 바꿨는데. 과학 중점 고등학교도 별반 차이 없다 일반고다. 그냥 이과 비율이 높고 지원금을 좀 많이 받는 이과로 몰아가는. 그리고 뭔가 크게 오해하시는데 고등학교 솔직히 지금 이과 교육 있잖아요. 입시 제 전에 방송 한번 보세요. 작년도 말에 보면은 제가 2학년 때 선택 과목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요. 지금 고등학교마다 2학년 과탐 과목 파행 운영됩니다. 파행 운영. 진도 다 못 나가요, 지금. 물리학도 뭐 1단원 시험범, 원래 1, 2단원 시험범이어야 되는데 1단원 시험범이 2단원은 기말고사 범인데 3단원은 이거는 그냥 좀 선택적으로 나갈 거야. 이따구로 나가요, 지금. 한 학기 안에 나갈 수가 있는 분량도 아니고 또 어떤 뭐 유튜브 방송에서 보니까 수행평가 잘 봐야 되고 물리학 선행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그 방송을 계속 또 나한테 근데 물리학 선행을 안 하면 내신을 못 나요. 이게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 쭉 있기 때문에 선행 수업을 미리미리 준비 안 하면 내신을 못 나요.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지금 우리가 저축을 하잖아. 근데 뭐냐면 노후연금도 준비를 해야 돼. 내가 다 때려받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데 얘네는 1년 만에 노후가 된다는 거지. 너무 빨라. 너무 빠르고 이거를 상대평가상 해야 되는데 과목 개수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잘못 짜여 있어요. 이거 징징된다고 안 바뀌어요. 죽었다 깨나도. 결국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사실상은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도태될까봐 경쟁의 범위가 낮은 쪽으로 자꾸 가는 거야. 옛날에 막 그 고기뷔페 하시는 사장님이 어디다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여기 가면은 뭐 씨름부가 많고 여기 가면은 막 사람들이 수준이 떨어져서 뭐 컴플레인 많이 들어올 거고 그래서 한적한 그 평택 가는 길목에 뭐 고기뷔페를 차렸어. 그래서 결국에 망했죠. 손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는 경쟁하는 곳으로 가야 이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을 준비하는 게 핵심인데 알지 내가 이 부모님들 왜 이렇게 선택하는지 알려드릴까요? 내 새끼인데 겁나 미뤄. 그러니까 자꾸 미루고 말 안 듣고 또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말 더럽게 안 듣고 상전을 모시고 앉아있다 보니까 이 상전님께서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지니까 어디 가면은 그래도 우리 집안에 있는 3단 변신을 어디 가면 6단 변신, 7단 변신 사이에 껴놓으면 그래도 사랑구실 비슷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애들 상태가 정말 쉐이시해요. 막 기본 개념도 몰라요. 고등학교 2학년 이과 갔다는 애가 공유결합, 이온결합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화학을 공부하고 앉아있는 거야. 굉장히 안타까운 게 화학식하고 분자식을 그러니까 분자하고 분자가 아닌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구분 못하는 애들이 화학을 배운다고 문제만 디립다 풀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도 뭐 필사해가지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안타깝지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절대평가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100점 맞는 게 쉽냐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 난이도를. 그러면 이제 다 100점이면 대학교에서 딱 열어보고 생기부 열어보고 여기는 다 100점인데 똑똑한 학교구나 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본질적으로 학교에서 상대평가를 하든 절대평가를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머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학교에서 잘 가르칠 거라는 망상을 하지 마세요. 내가 학교 성적 무시하는 게 아니야. 학교는 인증기관에 가까워요. 지금 아이들 성적 인증해서 대학교 보내는 어떤 보육시설에 가깝잖아.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아니 팔다리 다 잘라놓고 선생님들 팔다리 다 잘라놓고 못 넣으면 경쟁 맨날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얘네들을 판단해야 되잖아. 그래서 생기부를 보겠다는 거야. 근데 어머니들이 자꾸 생기부를 오해하는 게 생기부의 성적을 주요적으로 보겠다는 게 아니라 생기부에 기록
기록된 내용을 주요적으로 보겠다는 거고 평균 이상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5등급 체제의 3등급 평균이 아니라 2등급이 나왔어도 애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본다고. 대학교도 충성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표준 편차 없어졌다고 되게 좋아하시는데 성취도랑 이런 거 다 표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등급별 인원 분포를 알려줘요.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표준 편차가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애들이 분포돼 있고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컨설팅 입시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솔직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좋은 학교들에서는 내가 어느 학교다라는 거를 자꾸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야. 생기부에서 어쨌든 점수가 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생기부에 기록된 내용 중에 남들보다 우월해야 돼. 그럼 남들보다 우월할 거면 조금 애들이 멍청한 대로 가는 게 좋아. 그래서 멍청한 대로 애를 집어넣으면 그 집단 안에 들어가면 이제 같이 멍청해지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뭔가 성공하고 싶고 잘하고 싶으면은 애를 슈셔넣을 게 아니라 애들이 들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 어머니들이 억지로 슈셔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이 쉬워서 점수가 잘 나오면 수능을 잘 봐야 되는데 내신이 쉬운 학교는 수능이 또 안 나와. 어차피 여기서 빠지면 저기서 올라간다고. 이런 얄팍한 수는 언발에 오줌 지리는 거예요, 이거. 뭐, 제이씨님께서는 지금 애들이 이렇게 피하는 걸 갖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잠깐 나온 얘기인데, 대학교에서는 줄 세워서 뽑는다고요. 대학교의 입장에서도 보면. 물리 안 하고, 화학 안 하고, 수학 못 하는 애를 어떻게 뽑아요? 걔네들 다 이탈해.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야 돼. 인간은 경쟁하는 거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대충 살라 그래요. 자꾸 밀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회피 성향이 사람을 이상한 집단으로 자꾸 끌고 가요. 그리고 이거를 어머니가 아이한테 강요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아이가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으면 나중에 본인이 그 집단 안에 들어갔을 때 알아요. 뭐 저번에 보니까 제가 그런 예시를 들었어요. 꽃게잡이통에는 뚜껑이 없다. 꽃게들 사이에 넣어놓으면 꽃게는요 더 위로 올라가는 꽃게를 잡아당긴다 그랬더니 서로가 서로를 감싸서 보호한대요. 그게 아니라 걔가 못 올라가게 꾹꾹 누르는 거야. 어느 누구도 도망가 못 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서로를 보호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어떤 의미로든 그 통에서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거야 이게 끼리끼리 모이는 게. 자기네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너 생각해서 그런데 그래서 내가 너를 덮어주겠대. 그래서 덮어주는 게 아니라 다리 물고 늘어진다고 서로. 그러니까 그런 집단에 자꾸 들어가면 안 된다고 니네들이 들어야 돼. 이거 엄마들이 들을 게 아니라. 오죽했으면 내 새끼 못난 걸 아니까 차마 말을 못하고 못난 이 집단에 집어넣으려고 용을 쓰냐. 사회는 어차피 경쟁이에요. 경쟁에서 실패했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실패해도 얻는 건 분명히 있어요. 얻는 게 만족스럽지 않을 뿐이지. 근데 그 경쟁을 애초부터 안 하려고 하는 자세가 잘못된 거라고요. 대충 사는 애들을 되게 경멸하거든요, 제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나는 대충 살다 죽고 싶진 않다고. 그냥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다 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너무 추저분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회피 성향을 저는 옛날에 원시 시대는 좀 이해가 가. 아니면 뭐 싸움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선 이해가 가. 근데 경쟁 있잖아요. 일반적인 이런 사회 경쟁에서는 회피 성향이 인간을 추하고 끼리끼리 모이게 만든다고 봅니다. 저는 가장 그게 추저분하다고 봐요.